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1학기 국어 논리 및 논술 강좌를 담당하게 된 국어국문학과 오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직접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해야 되는데 잘 알다시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에 따라 감염 예방의 차원에서 우리 대학에서 개강을 2주 연기했고요. 그리고 개강 후 첫 2주 동안에는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2주 진행되고 종식되어야 될 텐데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온라인 강의가 연장되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이 강의를 시청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많이 불편하고 어색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저 역시도 사실 그렇습니다. 직접 강의실에서 만나서 함께 호흡하고 수업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그러지 못해서 많이 아쉽고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수강 신청을 한 이 강좌를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개강 첫 주 2주 동안은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강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할까 하고요. 이 강좌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한 학기 동안 이 강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강의 내용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평가 지표들은 어떻게 세분화되어 있는지 이런 등등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이 클래스 들어보시면 제가 공지사항에 강의 계획서를 올려뒀어요. 그래서 혹시 여유가 됐거나 지금 바로 확인이 가능하면 잠깐 동영상을 멈추고 강의 계획서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강의 계획서를 보면서 제 이 온라인 로 진행되는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시청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월요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 동안 1시간 반씩 진행이 되고요. 다만 4시 반에 아마 딱 맞춰서 끝나진 않고 조금 일찍 강의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강생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바로 연강이 있을 수 있는 학생이 있어서 그 경우에는 강의실 또는 건물을 이동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잠깐 쉬는 시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대략 75분 정도 기준으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실제 이제 오프라인에서 수업을 진행을 할 때는요. 그리고 강의실은 원효관 304 그리고 320 강의실에서 수업을 진행하는데요. 월요일에는 304 강의실이고 목요일에는 320 강의실이에요. 그래서 매주 월목마다 강의실이 변경되니까 그 부분을 잘 숙지해서 월요일날 들어갔던 강의실에 목요일날 또 들어가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자, 아까 잠깐 제 이름을 얘기했습니다만 저는 국어국문학과 현대문학 그중에서도 이제 현대소설을 주로 담당하고 있고요. 이름은 나와 있는 거죠. 오태영이고 대체로 이제 제가 교직 과목 1학기 때는 국어 논리 및 논술, 그다음에 2학기 때는 또 다른 교직 과목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교직 과목을 듣다 보면 다른 학기에도 저를 만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제 연락처 연구실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거기 강의 계획서에 보시는 대로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이 언제든 궁금한 점이나 또는 문의사항이 있으면 자유롭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연락을 하실 때 제가 여러분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연락처가 제 휴대폰이나 제 메일 주소록에 저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락할 때는 국어 논리 및 논술 수업을 듣는 누구입니다 라고 먼저 꼭 알려주세요. 그래야 제가 지금 내가 강의하고 있는
이 수업을 듣는 학생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고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면담은 수업 시간 전후인데 뭐 여러분 강의 시간표에 일정이 있을 수 있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반드시 수업 시간 전후뿐만 아니라 사전에 연락을 하면 언제든지 편하게 여러분 시간에 맞춰서 면담일을 자를 잡고 그리고 그때 맞춰서 면담을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면담은 원효관 4층에 제 남쪽 편에 제 연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오시면 제 연구실에서 다소 좀 비좁고 환경이 좋지 않지만 그곳에서 면담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OT는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항목의 순서대로 제가 읽으면서 필요한 부분을 조금씩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먼저 강좌 개요를 보시면 잠깐 읽어볼게요. 본 강좌에서는 중등학교 국어과 교사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글쓰기 역량을 함양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이를 위해 글쓰기의 기초적인 이론 및 방법을 학습하는 한편 논리적 사고에 기반한 논술 작성 연습을 수행한다. 또한 국어과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독해 및 글쓰기를 통해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를 증진시킨다. 이를 바탕으로 교직 이수자의 전공 지식 및 직무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렵죠? 지금 4문장인데 되게 추상적으로 개발적으로 써서 있어서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이 과목이 이제 교직 과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히 중등학교 국어과 교사를 지망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논술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교과목입니다. 중등학교 국어과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질이나 역량은 정말 많겠죠. 교육자로서든 또는 국문학과 관련된 전공자로서든.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논술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논술은 논리적으로 풀어 쓴다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신행 일반에서 논리적 사고가 요청된다라고 하는 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그런 면에서는. 일단 나는 논리적인가? 근데 그걸 또 글로 풀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죠. 국어과 교사가 돼서 근데 논술 같은 걸 가르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학생,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마어마하게 힘든 일이죠. 그런 측면에서 미리 사실은 연습을 해보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교직 과목의 특징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그런 논리적인 글쓰기, 논술 역량을 함양하는 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제로 글을 써보고 그 글을 고쳐나가고 다른 사람이 쓴 글을 가지고 같이 토론하는 그런 과정이 주를 이루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컨대 뭐 논리적 사고라든가 또는 논술과 관련돼서 어떤 이론적인 부분이나 방법론에 대해서 제가 일방적으로 강의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그런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 글을 쓰고 그 글을 바탕으로 해서 서로 입장이나 관점을 교환하고 보완하고 하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강의형 수업이긴 하지만 사실은 학습자 참여형 수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확인해 보니까 수강 신청한 인원이 4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교직 과목은 대체로 수강 신청 인원이 매우 적어요. 그러다 보면 이 4명이 어떻게 수업을 함께 만들어가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이 중에 한두 명만 빠져도 사실 수업 인원의 반이 빠져버리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하기가 어렵게 돼요. 이 매우 어렵죠. 여러분들도 여러 사람 중에 한 명이면 내가 자꾸 눈에 안 띄게 행동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그런 단계가 아예 아닙니다. 더군다나 글쓰기 과정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사람이 많으면 혹시라도 상대적으로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뭐 내가 과제의 양이 좀 적어지거나 또는 뭐 발표 토론 때도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수업 구성원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강좌 목표로 넘어가서 앞에 위에 있는 내용을 이제 그 넘버링해서 간단하게 적어뒀어요. 글쓰기 기초적인 이론 및 방법론을 익힌다. 왜냐? 논리 및 논술, 국어 논리 및 논술이긴 하지만 실제로 논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글쓰기 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보니까 주로 이제 2, 3, 4학년이어서 아마 1학년 때 교양에서 글쓰기 수업을 들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나면 다 휘발돼서 날아가 버리죠. 글쓰기 어려워. 그리고 다시 나오고 싶지 않아. 근데 이 수업에 또 글쓰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미 뭐 교양 수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섰다라고 생각하고 하기에는 제한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걸 다시 확인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국어가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독해 및 논술 능력을 함양한다. 그냥 논리 논술, 논리적 글쓰기가 아니라 국어가 앞에 붙죠. 그러니까 국어과에 초점을 맞춘 논리, 논술, 역량을 함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국어 텍스트, 국어 국문학 텍스트겠죠. 주로 이제 뭐 문학 작품이라든가 또는 한국어로 되어 있는 문자 텍스트에 대한 이해 또는 비판적 사고에 기반한 논리적인 글쓰기 이런 것들을 수행하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이제 세 번째는 중등학교 국어 교사 전공 지식 및 직무 수행에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 이게 일반적인 것이니까요. 감안하시고요. 강의 방법은 주요 교재 및 참고 서적을 중심으로 해서 기초적인 개념, 이론, 연구 방법론에 대해서 강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글쓰기 기초라든가 논리적인 사고, 논술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같이 강의도 하고 관련된 사례도 검토하고 할 겁니다. 하지만 이걸 이론화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나눠서 수업을 진행하는 건 매우 제한적이에요. 더군다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이 실제로 글쓰기 실습이 주가 되는 수업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뭐 어떤 특정 책을 교재로 삼아가지고 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뭐 밑줄 긋고 읽고 뭐 확인하고 이런 건 하지 않습니다. 다 수업 내용은 제가 수업 시간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 강의를 할 거고요. 필요할 경우는 강의 자료 다 이클래스 학습 자료실에 미리 업로드하고 여러분들에게 공지해서 확인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부분도 감안해 주시면 됩니다. 수업 때는 다양한 어쨌든 미디어 또는 관련되어 있는 사례를 확인해 볼까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게 어찌됐든 간에 그냥 아주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글쓰기 수업이기 때문에 문자 텍스트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음성 미디어라든가 영상 미디어 또는 인터넷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는 없어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이 앞부분에서도 제가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방적으로 학문 지식을 전수하는 형태로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그런 그 주차 또는 그런 강의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논술 또는 비판적 글쓰기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출 거다.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강의용 수업이 아니라 학습자 참여예요. 그러니까 학습자가 사실은 이 수업을 주도해서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만큼 부담 아닌 부담도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이 수업에 참여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수업에 시험은 없습니다. 사실은 뭐 이런 정도 단계의 수업에서 논술 또는 무슨 비판적 글쓰기 우리 서평 쓸 건데요. 그거를 가지고 시험을 본다? 매우 제한적입니다. 또 강의 내용도 전체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는 뭐 예를 들어서 글쓰기 이론을 확인하는 형태의 시험 문제 별로 제가 봤을 때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시험은 보지 않고요. 다만 글쓰기 과제를 수행한다. 그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적 평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잠깐 조금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평가 항목이 총 4개로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가 출석입니다. 출석은 10점 만점 10%에 해당하는데요. 잘 알고 있다시피 규칙에 나와 있죠. 학교 4분의 1 이상 결석을 하면 100% 학점입니다.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15주가 기준이고요. 그래서 총 우리는 1시간 반씩 30번의 강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1이 넘어가지 않게끔 4분의 3 이상 여러 수업을 이수하셔야 되고, 수업 시간에 들어오시면 일단 스마트 출결 시스템으로 출석 체크를 하시고요. 워낙에 인원이 적기 때문에 출결을 제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출석을 부르는 날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날도 있겠지만 어쨌든 출석 체크 잘 하시고, 혹시 뭔가 문제가 있다, 나 출석했는데 결석으로 돼 있거나 지각으로 돼 있다 그러면 얘기하시면 제가 온라인 출결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때그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제인데요. 이게 이제 그죠. 이런 과제가 전체 점수가 몇 점이냐면, 첫 번째 과제가 35점, 두 번째 과제가 35점, 그래서 무려 70점입니다. 시험이 없다고 그랬죠. 사실은 이 과제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랑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이 수업에서는 과제의 평가 비중이 높습니다. 자, 설명을 해드리면 과제에 대해서 다시 또 설명을 할 텐데요. 먼저 과제가 서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1차가 있고 최종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논술도 1차가 있고 최종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과제가 두 개인데 서평 과제를 1차로 제출합니다. 1차로 써서 그게 몇 점이냐면 15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1차로 써서 제출한 다음에 저하고도 상담을 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발표를 통해서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수정 보완해서 1차 과제를 최종으로 제출합니다. 그럼 그게 20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평 과제가 35점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 1차 과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최종 과제 어떻게 해요? 최종 과제 한 번만 되기 때문에 점수를 20점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1차 과제를 반드시 제출하고 수정 보완해서 최종 과제를 내주셔야 됩니다. 여기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15, 2차 20. 각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면 평가를 그냥 통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A, B, C, D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눠서 10%씩 차감합니다. 그냥 예를 들면 서평의 1차 과제 15점이 만점이니까 A는 15점이고요. B는 1.5점을 차감합니다. 그러면 몇 점이 될까요? 13점, 5점. C는 12점. 이런 식이에요. 최종 과제다. 그러면 20점, 18점, 16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0%씩 차감을 해서 일단은 상대평가 원칙에 따라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다만 여러분 짐작하다시피 4명이죠. 교실 과목이에요. 전체 성적은 절대평가로 학점을 부여는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기준을 그냥 까그리 무시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에 따라서 적용한 거예요. 그 얘기는 이따가 학점, 최종 관련된 부분 다시 얘기할게요. 과제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발표가 있습니다. 발표 점수가 몇 점이냐면 10점이에요. 이 수업은 논리 및 논술해서 논술 역량, 글쓰기 역량이죠. 그래서 글을 쓴 다음에 사편을 쓰고 논술을 쓴 다음에 여러분 발표를 합니다. 모두 다요. 그 발표를 몇 번 하면 2번 합니다. 그 2번 한 발표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해서 10점을 기준으로 해서 점수를 부여해요. 뭐 5점, 5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두 개를 하나로 합쳐가지고 발표 점수를 평가합니다. 이것도 이제 등급을 나눠서 A는 10점, B는 9점, 뭐 8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건데, 중요한 건 발표 자체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발표는 이제 토론 수강생 그리고 나를 포함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같이 논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발표 자체가 아주 크게 평가의 지표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이 과제가 훨씬 더 중요하다. 다만 발표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과제를 작성해서 제출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론. 이제 나를 빼고 다른 사람이 발표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의무적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토론에 참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토론 점수도 10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평가 항목은 출석, 과제, 발표, 토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과제가 압도적으로 많죠. 70점이고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이제 학점을 부여할 텐데 기준은 원래 이제 다른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 원칙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A 학점, B 학점, 뭐 C 플러스 2 학점 이렇게 부여하지만 지금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절대평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원래 절대평가라고 하는 거는요, A 플러스 학점을 받으려면 96점 이상이 돼야 돼요. 저 총점에서 상당히 높은 점수죠. 1등 했다고 해서 총점이 가장 높다고 해서 A 플러스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굳이 제가 여러분들을 이 수업 듣는 여러분들 학점으로 괴롭힐 이유는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느 정도 수준, 이제 그거는 실제로 수업이 진행되는 걸 염두에 두면서 확인해야겠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단계에 도달했으면 1점 이상의 학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거니까요. 크게 뭐 학점 자체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여러분이 4명밖에 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혹시 뭐 한두 명이 더 수강 시청에서 들을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이 수업 시간에 어찌됐든 해야 되는 역할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제가 뭔가 이렇게 강제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 수업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지금 수강 신청 인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노력을 감안해서 학점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굳이 여러분들을 괴롭힐 생각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성적평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강의 교재인데요. 거기 보시면 주요 교재 김성숙 한국어 논리와 논술이라고 하는 책과 한남섭 글쓰기 기초와 논술의 완성이라고 하는 책 두 권이 제시되어 있죠. 실제로 우리 수업 시간에 이 책을 가지고 책을 펴고 논리 논술과 관련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뭐 밑줄 긋고 문제 풀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제가 정리해서 발췌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 그냥 제 강의를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질문하시고. 다만 이제 이런 책들이 있으면 뭔가 조금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토해 본 바 이 두 책 정도가 여러분들이 살펴보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이 글쓰기와 관련된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자기계발서 못지않게 많아요. 근데 이 책들이 다 대동소이해요. 특징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글쓰기에 관련된 책을 쓰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 정답이 없거든요. 글쓰기에 대해서. 그걸 직접 써봐야 돼요. 이런 책들을 읽는다고 해서 나의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느냐?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이런 책만 계속 읽으면 되지. 그게 아닙니다. 직접 일단 쓰기 시작해야 된다. 펜을 들고 쓰든 타자를 치든 그래서 이 책은 참고용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이 책이 무슨 금과 옥조처럼 여러분의 논술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과제와 관련해서 잠깐 여기 이제 얘기했던 거를 조금 더 다시 평가였으니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하죠. 고민을 좀 해봤는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제출하게 하는 게 합당할까 고민을 하다가 과제를 2개 정도 내주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너무 적고요. 3개 이상이 되면 여러분들이 어쨌든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고 또 중간 기말고사를 보지 않는 만큼 1차 최종, 특히 최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이 뭔가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대체하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2개의 과제를 첫 번째는 서평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논술입니다. 서평은 책을 읽고 책에 관해서 평가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수업이 진행되면 서평의 특징, 서평의 구성 요소 뭐 이런 것들 다 제가 강의하면서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그냥 이제 감만 잡으시라.
근데 책에 관한 서평이면 이 책 서자잖아요. 뭐 어떤 책이냐? 이거는 문학. 이게 국어 논리 및 논술이죠. 이 강좌 이름이. 그래서 거기 과제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문학 텍스트에 대한 서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학 텍스트. 즉 무슨 말이냐? 문학 작품을 읽고 그 작품에 대해서 평가하는 글을 쓰는 겁니다. 문학 작품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어요. 물론 나 평소에 문학 작품 읽은 거 없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시면 저랑 같이 상의를 해서 텍스트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문학 작품을 텍스트로 선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 부분이 만약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끊겨서 미안합니다. 제 지금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끊겼어요. 그래서 다시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자면 첫 번째 과제가 서평인데요.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거는 문학 텍스트에 대한 서평이다. 그래서 문학 작품을 읽고 그것을 평가하는 글을 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이게 어려워진다라고 하면 인문사회 교양서를 읽고 그걸 거기에 대한 평가하는 글을 쓰는. 그래서 실제로 서평이 뭘까 잘 모르겠다라고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읽어왔던 대학생 수준의 교양서적을 가지고 서평을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넓은 의미의 문학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거든요. 문자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하지만 어쨌든 기준은 일단은 문학 작품이다. 왜냐? 여러분들이 국어과 교사를 꿈꾸고 있기 때문에 또는 이 과목이 국어국문학과에서 국어국문학 전공에서 운영되는 국어 논리 및 논술 강좌이기 때문에 문학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학 텍스트에 대한 서평을 쓸 거고요. 서평은 단순히 책을 소개하는 그런 형태의 글은 아닙니다. 제가 요거 양식을 줄 거고 거기에 맞는 항목들도 다 줄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쓸 거고 수업 실제로 여러분들이 과제 제출하기 전에 그것과 관련돼서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샘플도 보고 이렇게 하게 될 거고요. 과제 제출 시점이 5주차, 그 다음에 8주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주까지는 온라인 강의, 그 다음에 3, 4, 5주차에 강의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를 하기 시작하면 제가 이거 관련해서 안내를 바로 해드릴 거예요. 어쨌든 5주차에 1차 과제를 내고요. 그 다음에 발표, 토론하고 나서 8주차, 중간고사 기간이죠. 이때 이제 최종 과제, 수정 보완해서 제출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중간고사에 해당하는 셈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 두 번째 과제인데요.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논술은 논술 문제가 있어요. 지문을 해석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게끔 답안을 작성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임용고시에서 논술을 봅니다. 물론 지금 바뀌었어요. 여러분 혹시 임용고시 작년 임용고시 문제 봤는지 모르겠지만 국어과 자체에서의 논술은 없습니다. 다만 교육학 일반에 관련된 논술은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논술을 풀어서 글로 써보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른바 임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때 논술은 실제 무슨 임용고시에서의 시험 문제를 그대로 가져오고 그 조건에 맞춰가지고 마치 시험 보듯이 문제를 풀게 하시는 당연히 아닐 거고요. 지금 우리 연습하고 훈련하는 과정이니까 제가 일정 조건의 논술 문항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답을 쓰는데 그 답을 예컨대 이 서평처럼 상대적으로 좀 긴 분량으로 작성하게 할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기간이 있습니다. 보시면 12주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16주차가 있다. 1차 최종. 그래서 여러분이 이 수업 시간에 수행해야 되는 과제는 두 개다. 하나는 서평, 하나는 논술. 각각 1차, 2차로 낸다. 서평은 5주차, 그 다음에 8주차에 내고 논술은 12주차, 16주차에 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각의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제로 수업이 진행되면
오프라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해 드린다. 그리고 그 관련된 내용도 강의하고 샘플도 미리 확인해서 검토할 거다. 자, 이해됐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까지가 강좌 개요부터 과제까지 관련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차별 강의 일정만 말씀드리면 오늘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시간이 끝날 텐데 우리 첫 1주차가 3월 16일 월요일이죠. 근데 그 1주차, 2주차는 온라인 강의로 대체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실제로 만나는 건 이제 3주차가 되는 3월 30일 월요일이 될 것 같아요. 부디 이때는 만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 국면에 접어들거나 종식되어야 될 텐데 역시 뭐 쉽게 예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어서 그래서 실제 우리 수업은 3월 16일부터 16주차 원래 수업은 15주차가 기준인데요. 중간에 휴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16주차 첫 번째 시간이 6월 29일 월요일까지 진행이 돼요. 물론 이제 이건 조금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일단 오늘은 1주차 첫 번째 시간 오리엔테이션 오늘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글쓰기의 기초 첫 번째 시간으로 주제 탐색 및 개요 작성. 그러니까 글의 구상 단계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쓸까에 초점을 맞추자면 도대체 무엇을 써야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또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차가 되면 글쓰기의 기초 두 번째 시간인데요. 문장 바르게 쓰기, 단락의 구성과 연결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 거고요. 여기 지금 보니까 제가 이 강의 계획서상에 이 순서를 잘 안 바꿔놨는데 강의 계획서는 다시 변경을 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2주차 두 번째 시간 3월 26일 목요일인데 어쨌든 온라인 강의도 대체되죠. 그때는 이제 글쓰기의 기초, 글의 진술 방식 4가지 설명, 논증, 서사, 묘사. 이제 글을 어떻게 서술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주차에 접어들면 실제로 이 3주차 첫 번째 시간에 3월 30일 월요일 날 우리가 오프라인 강의실에서 만난다는 전제하에 수강생 자기소개,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그리고 이 수업을 수강 신청한 이유, 그 다음에 앞으로 전개되는 이 수업에 바라는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사이에 그 서평 과제랑 논술 과제에 대해서 발표 토론이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그 발표 토론 순서를 정하는 시간을 3주차 첫 번째 시간에 가질 거고요. 그 다음에 3주차 두 번째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이제 글의 구성과 관련해서 이른바 서론, 본론, 결론 쓰기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글의 3단 구성이라고 하는데 그 각각의 구성에 맞게끔 항목들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각각의 항목에는 어떤 내용들이 배치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4주차부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 수업에서 수행해야 되는 과제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강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습도 하고 뭐 이렇게 할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4주차에는 비판적 독해와 논리적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비판적 사고와 논리적인 구성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4주차 두 번째 시간에는 서평 읽기. 실제로 서평들을 검토합니다. 서평이 어떻게 쓰여져 있고 서평의 주안점은 뭐고 서평에서의 구성 항목은 뭐고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5주차로 넘어가면 이때는 여러분들이 구상한 서평을 씁니다. 실제로 수업 시간에. 그러면서 제가 가서 같이 검토도 하고 내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지금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한테 집에 가서 서평 써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기숙사들, 자취방이든 아니면 혹시 자택에서 등하교 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뭐 닥치면 하지 밀어뒀다가 진짜 시간이 쫓겨가지고
막상 제대로 못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 구상해 오고 실제로 수업 시간에 거기에 맞춰서 계열도 짜고 대강에 글을 써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촘촘하게 세분화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고 그러니까 실습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디서 한다? 수업 시간에 강의실에서 한다. 그러면서 같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5주차. 그래서 5주차가 끝나고 나면 4월 16일 목요일날 우리 5주차 두 번째 시간인데요. 대략 토요일이나 일요일까지 과제를 내게 합니다. 모두 다 내요. 여러분 모두 다. 그리고 나면 6주차, 7주차에 걸쳐서는 순서대로 4명 정한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제출한 서평에 대해서 같이 읽고 합평합니다. 질문도 하고 이건 이렇게 붙였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내용이 아주 좋으니까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같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를 놓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먼저 제가 강의를 하고요. 관련 사례를 같이 검토하고요. 여러분이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었다가 개요 작성하고 실제로 쓰고요. 과제를 제출하고요. 발표 토론하고 끝나는 겁니다. 1차 과제는 이미 낸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발표 토론이 끝났으니까 8주차가 돼요.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그러면 1차 과제를 수정 보완해서 중간고사 기간에 작성해서 제출해요. 왜? 우리 시험 안 본다고 했잖아요. 즉 중간고사 기간에는 과제를 수정 보완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이해됐죠? 이걸 이제 9주차로 넘어가면 논술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는데요. 먼저 9주차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논술 작성에 실제 이제 논술 문제를 분석해 보는 겁니다. 왜냐면 논술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풀어 쓰는 게 아니라 문항이 있어요. 지문이 있고. 그러면 그 문항에서 요구하는 대로 지문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내가 답을 찾아서 쓰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무슨 책 읽고 서평을 쓰거나 아니면 무슨 문학작품 감상문을 쓰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논술 문제를 한번 분석해 봐야 됩니다.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2시간에 걸쳐서 할 텐데 한 주 동안 중간에 9주차 두 번째 시간에 부처님 오신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휴강을 하고 그것 때문에 16주차 첫 번째 시간에 보강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주차 첫 번째까지 논술 문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주차, 11주차, 10주차 두 번째 시간, 10주차, 11주차에 걸쳐가지고 이제 뭘 하냐면 이제 논술과 관련해서 구성, 문단 나누기, 그 다음에 글의 내용 전개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그 항목들, 논술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글을 구성하고 전개할 것인가, 사례 검토와 관련해서 제가 강의도 하고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논술 관련된, 특히 국어과 관련된 논술의 문제, 또는 뭐 필요하다면 임용고시에 출제했던 그 논술의 문제를 같이 살펴보면서 분석을 해보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요 단계에서는 뭘 하냐면 논술에서 요구하는 글쓰기의 단계별로 그것들의 내용들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되는지 같이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2주차에 들어가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동안 구상하고 써왔던 논술을 실제로 강의실에서 같이 쓰면서 고쳐가는 겁니다. 그리고 12주차가 끝나는 시점에 마찬가지로 논술 1차 과제를 제출하시고 그리고 나서 13주, 14주 두 주에 걸쳐서 이제 발표 토론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15주차가 되면 강의 총평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 기간이 남아있죠. 16주차 첫 번째 시간. 마찬가지로 이때도 논술 1차 과제를 수정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합니다. 그러니까 시험 보지 않는 거죠. 이해됐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학기가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가 주차별 강의 일정 포함해서 전체 이번 학기 국어 논리문술 강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내용이었어요. 강의실에서 서로 대면해서 얘기를 나눴으면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설명을 해드리거나 답변을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좀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요. 하지만 이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강의계획서 앞쪽에 제 이메일 주소 있죠. 제 이메일로 저는 국어 논리문술 수업을 듣는 누구입니다.
제가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듣다 보니 이게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보내세요.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그의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불가피하게 개강이 연기되고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날 수밖에 없게 돼서 너무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이에요. 정말 가능하다면 3주차에는 강의실에서 여러분을 만나서 이 약동하는 봄의 기운과 함께 흥미있고 즐거운 수업을 진행해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설명 과정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교식 과목의 수강 인원이 제한적이고 또 워낙에 지금 이번 학기 이 강좌의 수강 인원이 적기 때문에 굳이 제가 강조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 수업에 참여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소 어색하고 어렵고 때때로는 곤란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한 학기 동안 이 수업을 나를 포함해서 다른 수강생들과 함께 잘 만들어 가도록 해봅시다. 그리고 글 쓰는 것이 매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렵다. 그러니까 나는 다음에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계속 그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일단 저를 만나기 전까지 뭐든 좋으니까 쓰세요. 컴퓨터를 켜든 스마트폰을 열든 뭐든 좋습니다. 간단한 메모라도 좋아요. 평생 안 써봤던 일기라도 한번 써보든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책이 있다. 그럼 독서 노트 같은 거. 일단 글을 쓰려고 해야 됩니다. 써봐야 됩니다. 이게 잘 썼냐 못 썼냐는 다음 문제예요. 이 수업을 들으면서 그거 놀리면서 이거 뭐지? 모의 수업 강좌인가? 교식 과목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고 있었는데 글을 쓰는 과제가 2개나 있고 그게 중심이고 글을 써야 된단 말이야? 큰일 났다. 그때 가서 하면 어떻게 되겠지? 물론 돼요. 됩니다. 하지만 닥치면 당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직접적으로 이 수업과 관련돼 있지 않아도 좋으니까 조금이라도 글을 쓰는 연습을 미리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OT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온라인 동영상 강의에서는 글쓰기 기초, 주제 탐색 및 개요 작성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